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 방에 팍팍팍팍팍 다 썰어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죠. 사실 저 역시도 누구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람이어서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었었고요. 오늘 여러분 일과 삶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일에 대한 의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관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또 다른 깨달음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자,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일을 하면 아주 긍정적 관점이면 다 좋으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긍정적 관점으로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경영자들이나 리더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몰아쳐온 부분도 있죠. 또 한편으로 또 그런 부정적인 관점은 좋은 거냐? 아니죠. 또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일을 또 폄하하고 난 직장 따위는 안 다닐 거야 라고 아주 직장 따위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직장을 낮게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일을 만들어 가고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긍정적 관점은요, 독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이 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도 완벽하게 경제적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 새로운 과제, 이런 부분들이 가슴을 또 설레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와 목표를 여러분이 가지게 되고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내 마음대로 일어나도 되지만 직장이 있으면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물론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경우에도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주말까지도 규칙적으로 활동을 대체로 하는 편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세워놓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 능력, 자아를 실현하고 잠재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는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저에게도 강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100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도 해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공헌을 하는데도 굉장히 제가 아주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해서 저보다 더 열심히 잘 사시는 분도 있고 성공하신 분도 있고 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또 가치와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표정 보면 즐겁고 유쾌해 보이잖아요. 사실 이번 영상 3번째 찍는 겁니다. 한 번은 오디오가 안 나가서 망치고요. 또 한 번은 그냥 화면만 그대로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저기 지금 영상을 2군데 촬영하고 있긴 한데 영상만 있으니까 써먹으려면 편집하기가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3번째 찍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즐거워요. 여러분 만나는 데는 물론 그게는 얼마나 큰 많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즐겁고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착각일까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었고요. 그 속에서 그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속에도 고통이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번거로움,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번거로움도 굉장히 크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기쁨이 고통이 있고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역기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있고 또 어떤 삶의 여유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일이라는 것이 그죠? 바쁘죠. 정신없이 바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고용된 자라고 해서 고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급여라는 빌미로 어떤 노동을 착취당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똑딱똑딱 하는 어떤 기계의 부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평생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되게 의미 없고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원래 이걸 가지고 이제 토의하고 우리가 논의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역시도 한번 하나하나 다시 살펴서 보시기 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중소기업에서 다 배웠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서요. 몇만 명 이상의 분들이 이 글을 봤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댓글도 많았고 부정적인 댓글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조그만한 직장에 나중에 취업을 해서 조그만한 오피스텔에서 해외 마케팅과 해외 무역을 하는 업무였었는데요. 거기서 밥 짓고 설거지하는 이런 허드렛 일까지 하니까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이따위 일이나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경험조차도 나중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기업의 전문 경영인까지 다른 회사에서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 이제 경험담을 올렸었던 거죠. 그 글을 보고 다 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삐리리다 이렇게 써놓으신 분도 있고 네가 말로만 듣던 노력충이구만. 제가 처음 듣는 욕이었는데 금방 어떤 욕인 줄 알겠더라고요. 노력만 하는 것도 본래 취급을 받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마 오늘 강의도 어쩌면 이 이야기가 의뢰받은 주제 그 자체가 사실 좀 꼰대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단히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밝은 기운을 제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혹시나 조금 불쾌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권합니다. 어떤 분은 웃는다라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부정적 관점도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분들은 요즘 것들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폄하합니다. 근데 이런 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뿌리가 사실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끄집어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스 힐랍 철학자들조차도 일이라는 것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뭘 하느냐? 사유하는 거죠. 일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아주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만 현학적 질문에만 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이런 뿌리가 하나가 있고요. 물론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그게 과제예요. 사명이고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 문학에서도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디세우스를 보고 까미 같은 이 문학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일이라는 것이 소모적이고 지루한 과업.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유도 상실하죠. 딱 정확한 출퇴근 시간 조금만 넣어주면 시급을 탁 깎아버리는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내가 얽매여 있는 동안은 나가야 되고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루 이틀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그런 식으로 하면 해고 사유가 되거든요. 무단결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의미하고 헛된 일, 이 세 가지가 신이 내린 형벌이라는 거예요. 시지프스가 어떻습니까? 신에게 형벌을 받잖아요.
그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돌덩어리를 쥐고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이 돌덩어리가 동그란데 세우지를 못하고 쭈르륵 다시 미끄러지죠. 다시 쭈르륵 가서 이제 쭈르륵 다시 와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을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모적이고 무의미하고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요, 연봉을 억대 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견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직장생활은 뭐라도 하면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오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연봉 억대를 이상 준다라고 하더라도 삽질을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8시간 근무하고 연봉 1억 괜찮죠, 그죠? 하지만 삽질을 계속 땅을 파고 다시 모두 그 흙을 덮고 하는 일을 한번 1년 해보세요. 아마 노이로제에 걸릴 겁니다. 못합니다. 1년을 어떻게 견딥니까? 실제로 이 나치 수용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인간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극도의 이런 단순 반복. 우리가 말하는 단순 반복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아주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이제 AI나 기계들이 이제 대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실은 조금 더 즐겁게 삶을 살아갈 그런 준비들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를 바라보는 긍정적 관점. 바꿀 생각은 있으세요? 먼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는데 생각이 없으세요? 그럼 어쩌나 예, 이를 바라보는 긍정적 관점을 또 바라봐야 나도 행복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또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 관점도 같이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자, 기독교에서는요, 십계명은 인간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되어 있고 하는데 근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하고 사촌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본복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언행이나 일상거래에 있어도 청렴, 정직, 검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청교도 윤리고 생활 신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이탈리아에 가시면 바티칸 시국이라고 옆에 별도의 나라가 있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 250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축한 아주 아름다운 건물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면죄부라는 걸 발급합니다. 아시죠? 죄를 지으면 돈을 내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돈 낸 만큼 더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엄청난 이제 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온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부도 축적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도 또 돌려드리는 것. 나도 즐기지만 하느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죄부 발급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국가를 뿌리내리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성당에 건축을 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건축물을 짓고 있거나 건물을 짓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뭘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버럭 화를 내시는 분이 있죠. 보면 몰라요? 일하고 있잖아, 일하고. 이게 건물 짓는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식당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제법 많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분 중에서도 화를 내는 건 아닌데 아주 차갑게 탁 이렇게 끊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차례차례 안내하는 것이다. 디자인하는 거다, 설계하는 거다, 마케팅하는 거다, 홍보하는 거다. 이런 형태로 자기
건물을 짓고 있는 거다라고 사실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가장 최고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봉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공헌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굉장히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부도 축적을 하고 돈도 많은데도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하면서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딕트에 있는 수도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일의 종류, 우리는 멋진 일, 폼나는 일, 돈 많이 버는 일,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 그런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도사들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르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어로는 vocation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올바른 태도를 가진다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직장 생활이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는 어떻느냐면요.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고 비루하고 비천한 청소하고 화장실 치우는 그런 일조차도 어떻습니까?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원래 덧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생로병사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어떤 즐거움, 쾌락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고됨이고 힘든데 그것을 수양의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한다라면 굉장히 깨달음의 열반의 경지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과 삶이라고 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일과 삶을 분리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상당 영역이 모든 상당 영역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딱 칼같이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일은 삶은 행복한데 일이 불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균형이 안 맞겠죠. 일은 정말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존경받아도 삶이 엉망이면 어떻습니까? 그 삶은 완성되지 않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떨어져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99%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어떤 사회에 있느냐, 어떤 국가에 있느냐, 어떤 시대에 살아가느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를 훑어보면 이 1%의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자기가 그 삶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어린 왕자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이 어린 왕자는 공감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죠. 지구에서 바라본 오천송이 장미를 보면서 소옥송 B612호에 있는 그 잘난 척하고 까칠하고 예쁜 그 장미가 상처받을 거라고 걱정을 할 정도로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여우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 오천송이는 그 장미와 다른 거야. 네가 사랑하고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그래서 특별한 단 하나뿐인 장미이지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앞으로 인생 역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애정을 불어넣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바람을 막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무엇인가? 나는 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 좋으셨나요? 여러분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궁금한 것들은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거나 또 제가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진로, 취업, 인생, 경력, 이직, 창업 심지어 연애 고민도 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는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라고 또 불려서요 상담가로 또 알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 너무 좋으셨죠? 다음 강의도 제가 멋지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 안녕! 제가 인생을 처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내일을 꿈꾸며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그래서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 좋으셨나요? 여러분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궁금한 것들은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거나 또 제가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진로, 취업, 인생, 경력, 이직, 창업 심지어 연애 고민도 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는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라고 또 불려서요 상담가로 또 알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 너무 좋으셨죠? 다음 강의도 제가 멋지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 안녕! 제가 인생을 처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내일을 꿈꾸며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